박지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출세나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는 그동안의 그 삶의 궤적이 네. 누구나 앞에서 거짓 행위를 하고 그것이 네. 몸에 밴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좀 듣고 저 사람의 그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긴 한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죠. 검찰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언론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파시즘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거의 같았다. 그래서 유사 파시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야당의 스탠스는 무엇이냐? 이 유사 파시즘 체제하고 싸우는 강력한 기동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강력하다고 항의도 꽤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야당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 네. 또 우리 박찬호 대표님이 그 선명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쭉 윤석열 정권이 엄청난 압박과 큰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김기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맞아요. 진짜 한 분 대단했습니다. 한 분이 특히 김기표 의원님이 이 법적인 부분하고 네. 나와서 전선에 나와서 직접 싸워주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네. 우리 의장님이 안 하시고 그 비상계엄 해제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근데 계셨지. 제가 거기서 이제 빨리 하라고 막 앞에 나가는데 김기표 의원이 책상을 막 두드리면서 저 기억나요. 아 예. 아, 근데 저 형님 지금 돌아오면 좀 창피합니다만. 그런 열정과 결기로 우리가 네.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무도한 정권이었거든요. 얘기 못해서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 죽이기 위해서 네. 그 수많은 일들을 벌여왔고 야당 옥죄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은 네. 바로 유사 파시즘이었고 네. 결국은 뭐였냐면 12월 3일날 자신들의 파시즘 체제를 구축하려고 영구집권 진짜 파시즘으로 진짜 가려고. 파시즘이 파시즘이. 하려고 했지. 근데 좀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번에 총선하면서 국회의원들 특히 네. 초선 의원들 이제 우리 네네네. 김의원 초선 22대 초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정말 듣습니다. 질적인 수준 그러니까 차이가 제가 아니고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양질의 네. 의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그 얘기를 하시고. 하고 싶은 게 그 국회 내란 때 계엄 때 해산 그 해제시키려고 왔던 일사불란하게.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이 사태를 쭉 오면서 보니까 그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 이런 진짜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하고 선택이 어려울 때 선택을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22대 국회는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국회로 출근해가지고 그렇죠. 농성하고 집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조선 의원들 그 등원하기도 전에 이제 피켓팅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깝게 만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전체 이렇게 네네. 뭉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역대급이에요. 그 지도부에서 할 때 토론은 하되 딱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170명 너무나 잘 고생하셨고 잘해주셨다. 저는 이번에 처음 궤를 꿰 때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때 이 사유들을 5개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 5개를 만장일치로 다 받아냈습니다. 박근혜 때는 하나 그렇습니다. 인용됐는데 다 받았죠. 예. 그 혹시 그 화면이 있나요? 준비된 게? 쟁점 5개 네네. 다 쟁점 받았어요. 5개를 다 다 했죠. 그것도 대박이에요. 네, 다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예. 다음 거. 네네. 요거는 박근혜 때문에. 네. 이거 보십시오. 결국은 40개가 40대 0인 거예요. 아, 네. 58에 40 아닙니까? 저는 저거 그러네요. 저게 네.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아실 텐데 네. 저거를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뭘 저걸 법으로 합니까? 진짜. 네. 아니 제가 그냥 이건 너무나 단순 사건, 명의혼 사건인데 네. 사실 이제 극우 세력이 준동하면서 판을 한번 흔들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가 재판을 오늘 해주셨죠. 네. 오늘 판결문 읽는 거를 듣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제가 이제 판결 결정문 다 읽었거든요. 네네. 다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아까 그 40대 0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40대 58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소추단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세한 것, 예를 들어 뭐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홍장원 이 사람의 진술이 어떤 뭐 신빙성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 세세한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탄핵소추단 말이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정에서 그걸 들으면서 그걸 느꼈는데
지금까지 구구가 이렇게 선동했던 것들이 다 네. 거짓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조목조목 알려주는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야, 니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예, 이렇게 좀 하면서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결정문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서 이게 단지 파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윤석열과 그걸 따르는 구구 세력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할 것인지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언명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결정이죠. 자, 그러면 이 탄핵 재판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또 12월 3일로 따져보면 넉 달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 이 8대 0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또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 두고두고 막 틀면서 보고 싶어요. 보여주십시오. 아, 윤석열 실제 나오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달 그림자.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네, 진짜로 기억나시죠? 이 망언들 네. 참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아, 참 그리고 웃음이 나옵니다. 선출된 대통령으로는 최단기 대통령 아닙니까? 3년 또 있나요? 그렇죠. 선출된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는 네. 네, 그렇죠. 최단 87년 체제 이후에는 뭐 최단기죠. 최단기죠. 네. 박근혜는 뭐 4년에 가까워. 직선제 이후에는 최단기는 예. 확실한 거고. 참. 87년 이후에는 최단기죠. 네. 저는 윤석열이 이제 저렇게 신문을 직접 하다가 똥볼이라고 이른바 네. 똥볼 제가 똥볼로 예,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써 죄송합니다만 똥볼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서 직접 신문을 못하게 이렇게 네. 제지를 했거든요. 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서로 뭐 칸막이를 쳐달라 뭐 이렇게 하다 그러면 직접 신문 하지 말고 변호인 통해 이제 그게 더 공평하다 이랬는데 저는 아쉽더라고요. 더 듣고 싶었다는 말씀이 직접 해야 계속 이른바 똥볼을 차는데 실수를 하는데 네, 계속해서 그 아쉬웠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이란 말은 우리 박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조인들이 인원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요. 사람이란 말보다 한자에 네.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 심지어는 그렇군요. 그렇죠. 뭐뭐한 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뭐한 자, 뭐뭐한 인원 이렇게 쓰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덜 쓰는데 인원이라면 저도 법정에 듣고 있다가 인원이라면 많이 쓸 텐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써버리잖아요. 네. 저는 저 영상 보고 뭘 느꼈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캐릭터가 어떻게 완성이 된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언어,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성장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떤 학습을 해왔길래 네. 이렇게 저는 하나가 놀란 게 뭐냐면 네. 거짓말을 하는데 어. 그냥 너무 거짓말을 눈 태연해요. 너무 네. 눈알 깜짝하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박지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 자기의 어떤 출세나 이런 것들을 네. 위해서는 그동안의 그 삶의 궤적이 네. 누구나 앞에서 거짓 행위를 하고 네.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좀 듣고 저 사람의 그